안녕하세요. 수포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한쌤의 수학교실. 오늘은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버렸네요. 첫 번째 유형. 자,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할 때, 어이고, 무수히 많은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헷갈리시면 아직 곱셈 공식 변형에 뭐 좀 자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옆에 공식을 그냥 고지고대로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였어요?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였죠. 맞죠? 똑같이 하려면 뭐였다? 이번에는 a 빼기 b의 제곱에 더하기 2ab라는 식도 있었죠. 그리고 세제곱의 공식까지 배웠어요. 세제곱은 뭐였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더하기 b였죠. 근데 4제곱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4제곱은 뭐의 제곱이죠? 제곱의 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4번하고 5번 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공식을 또 응용해서 한번 또 풀어볼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ab 1 9 빼기 2니까 7이 되겠네요. 이 값은 바로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두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식을. 그러면 넘기면 이제 a 빼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니까 마찬가지로 9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빼기 b라는 녀석은 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배웠죠? 중학생 때 a의 제곱이 5일 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루트의 정의할 때 배웠습니다. 삼승 공식까지는 삼승 합까지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그 다음에 a 더하기 b니까 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은 27이 되겠네요. 빼기 3 곱하기 두세 곱은 1이고 두세 합은 3이었죠. 그럼 9네요. 하면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4제곱인데 4제곱에 대한 공식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써도 되고 아니면 방금 풀었던 우리가 그 제곱들의 합 또는 세제곱들의 합 요 값들을 이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요 값은 구했으니까 이게 7이었고 이게 5였고 이게 18이었어요. 자, 4제곱의 합은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ab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빼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을 풀었을 때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의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요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알죠? 이 값 알죠? 그 다음에 곱 알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은 ab의 제곱이죠. 그러면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쭈르륵 풀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르게 풀어도 돼요. 어떻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었다면 a 대신에 여기 a 제곱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a의 제곱 b의 자리도 b의 제곱을 집어넣을게요. b의 제곱의 제곱은 a 대신에 a 제곱을 집어넣었죠. a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그 다음에 a 자리 대신에는 a 제곱을 집어넣고
b 대신에 b의 제곱 집어넣고 b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b의 4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이 값은 아까 구했죠. 7이라고. 그래서 이 값은 49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b제곱은 여기 있고 a 4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이 값은 ab의 제곱이죠. ab의 제곱은 문제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7이 되겠네요. 2를 이항시키면 되죠. 마지막 문제는 또 어떻게 풀면 될까요? 5제곱, 4제곱은 이런 방법을 구하든 4제곱은 이런 방법을 구하든 구하면 되겠는데 5제곱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제곱은 뭐와 뭐의 곱이죠? 그렇죠. 2와 3의 곱이죠.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한 식을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곱셈 공식을 고지고대로 외우지 않고 요것을 전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어차피 전개는 편하죠. 하면 되죠. 쉬우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a의 5제곱 더하기 a 제곱에 b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a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에 b의 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우리가 요가 말고 있죠. 이가 말고 있죠. 맞죠? 7 곱하기 18일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묶어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지죠. a제곱 b제곱으로 a제곱 곱하기 b제곱으로 묶어지죠. 그러면 앞에는 b가 하나 남고 뒤에는 a가 하나 남으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5제곱이 됩니다. 맞죠? 이가 말고 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6제곱이 되었든 7제곱이 되었든 아이고 b죠. 짠짠짠짠 100제곱이 되었든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크더라도 단지 귀찮을 뿐이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다가 뭐가 튀어났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튀어나 버렸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배웠던 그런 유사한 형태가 나옵니다. 뭘 배웠죠?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알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때 두 수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이 얼마냐, 또는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의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배웠어요. 맞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유사한 형태는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런 유사한 형태가 또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요것이 없죠. 그럴 때는 즉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 또는 내가 접해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지고또래의 공식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배운 거는 이 값을 알 때 이거와 이거를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그걸 적어두세요. 그리고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2단계는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곱, 세제곱의 합은 나와 있으니 물론 숫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구해야겠죠.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요것과 이 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식을 비교하니 어떻게 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구하낼 수 있을까요? 요 식에는 여기는 x의 1차식 그리고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2차식이 있고 분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양변을 x로 나누면 되죠. 근데 그때 나눌 때는 주의할 게 x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x에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합니까? 2는 0, 성립 안 하죠. 즉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누면 x제곱은 x고 빼기 3이 되고 더하기 x분의 2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뭐 0이겠죠. 0을 x로 나누니까 따라서 뭐다? x 더하기 x분의 2의 값을 이항시키면 3이라는 이런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똑같아졌죠.
x 더하기 x분의 2를 할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x제곱분의 이번에는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2의 제곱에 빼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죠. 그럼 x는 약분돼서 2만 남겠네요. 그러면 요 값이 아까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의 제곱은 9요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x 더하기 x분의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두 수의 모르겠으면 헷갈리면 그냥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두 수의 합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 알죠? 요 값은 약분, 요 값은 아까 얼마 그랬죠? 3이라 그랬죠? 3의 세제곱이니까 27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것은 문제에서 똑같이 3이라 그랬죠? 18이죠? 18이니까 답은 9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문제가 좀 쉽죠. 우리가 요런 덩어리, 요런 덩어리, 요런 덩어리가 있는 공식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곱셈 공식 그 자체를 외우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곱셈 공식 그 자체를 적어 볼게요. 자, 세수의 합이 있다. 그것의 제곱에 관계된 문제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배에 가로해서 x, y, y, z. 근데 심지어 요런 이제 그 공식이 기억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전개식을 전개해서 풀어버리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 곱셈 공식 할 때 이미 전개식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곱하기 x 더하기 이건 없죠. 더하기 y 더하기 z.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류항 정리만 해버리면 x제곱 하나, y제곱 하나, z제곱 그리고 xy, yz, zx는 각각 2개씩. 그럼 끝났죠? 요 값이 6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이 4라 했으니 이제 요 덩어리의 값은 쉽게 구해지겠죠. 36에서 8을 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처럼 이제 그 복잡한 그 곱셈 공식은 오히려 덩어리를 통째로 가지고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는 더 공식만 외우면 쉽게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다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다항식의 그 나눗셈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나누는 방법, 그리고 이제 A는 BQ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배웠어요. 그 공식, 즉 그 식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조립제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